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2차 증설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제주도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월정리 해녀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제주도에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반면 오영훈 지사는 일부 패소 판결로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공사 지속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공사 재개 7개월 만에 증설 고시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월정리 해녀들은 판결 이틀 만에 제주도 의회에 모여 법원이 주민의 생활 환경권과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주민 의사에 반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항소 방침은 미리 예상해 대응 계획을 세웠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20여 건가량의 불법 정황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설을 즉각 멈춰 자연유산과 제주해녀 인류문화유산 월정해안의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게 하라.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확정 판결까지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고 일부 패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에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무효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저는 다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패소 판결에서 1심 패소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해녀들의 주장이 마을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해녀분들이랑 마을분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월정리 해녀들은 주민을 이간질하는 오영훈 지사의 발언에 분노한다며 끝까지 증설에 반대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 일본 군마현을 방문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군마현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는 기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서 공원 시설을 축소한 것은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마현의 광산에 끌려갔던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일본 시민단체가 세운 추도비입니다. 군마현은 추모 행사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쓰이자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거 사흘 전 오영훈 지사가 이곳을 방문해 교류 협약을 맺은 것. 오 지사는 방문 당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추도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결국 철거가 강행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교류 협력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를 기만한 것이죠. 기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무교류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유보돼야 될 것이냐 이제 그 판단의 몫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제주시 중부공원의 공원시설을 축소한 것은 민간 특례 사업의 취지와 다른 점은 있지만 필수 시설인지 살펴봤고 아파트 분양가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분양가로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까지 제주시에서 고려한 저는 방안 마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대한 입장은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주민투표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혁신안을 만들어내고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오영훈 지사는 김희연 정무부지사의 사퇴로 인한 후임자는 고민 중이며 총선 이전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한 만큼 지금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이 마무리되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나아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는 5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비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어 광주광역시와 제주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18 44주년 기념일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인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4.3 제주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필요한 운영 예산은 16억 3천만 원.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 절반은 행정안전부가, 나머지 비용은 본원이 있는 광주는 광주시가, 분원이 있는 제주는 제주도가 각각 책임지라는 겁니다. 국가시설이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부담 책임이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운영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제주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트라우마센터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기재부에서 5대5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전액 부담해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 같은 법률 다른 해석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행안부 그리고 센터 분원이 들어설 제주도가 광주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와 제주도는 광주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본원인 광주광역시 또 분원이 설치될 예정인 제주도 간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 차이는 서로 협의해가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고요. 광주시와 제주도는 공동 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추경에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 건설 비용에는 국비 10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금 농촌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파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허주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올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브로커가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필리핀 정부가 한국 파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일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번기 되면 더 부족한데 지금 되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필리핀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입국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20% 이상이 필리핀에서 왔을 정도입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필리핀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파견이 재개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받지 못해 수확을 제때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강원도에 들어오기로 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는 3,075명에 이릅니다. 삼척과 홍천, 양구, 인제, 영월 등 5개 시군은 이들이 오지 않을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 도입이 최종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결혼 이민자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추가로 MOU를 확대를 하고
농촌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저희가 또 법무부와 또 시군하고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2017년 강원도에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잠시 줄다가 올해 7,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작년 인원의 50% 이상 는 겁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인력 45만 명 가운데 무려 35만 명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한라산 높은 곳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낮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동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와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은 9도, 서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0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북부와 서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낮과 비슷하겠습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 동쪽 끝에 있는 섬인 우도는 낮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도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와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입춘인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검문을 피해 도망간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도청에서 캠페인 폐막식을 열어 기부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목표인 43억 2천만 원을 초과한 44억 9천여만 원이 모금됐고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가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04.1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선 침몰로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이 일반 수색으로 전환됩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그제 저녁 6시까지 사고 해역에 선박과 헬기를 투입해 집중 수색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해 일반 수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밤 9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18.5km 해상에서 4톤짜리 옥돔잡이 배가 침몰해 선원 1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됐습니다. 제주도가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의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병원을 지정하는 절차를 바꿔 먼저 병원을 지정한 뒤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질병관리청이 2년 연속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국민 보양 온천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삼매봉 유원지의 삼매봉 벨리스파 보양 온천을 전국 9번째이자
제주 제1호 보양온천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온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리탄산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청정 자연환경과 올레길, 외돌개 등 주변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된 장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